그 특별법은요, 실명법부터 먼저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요. 실명법. 52번을 먼저 보세요. 왜 실명법을 먼저 하냐면 실명법은 양도 별로 안 되는데요.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보통 2문제 정도요. 우리가 항상 주택하고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주택임대차하고 실명법에서 번갈아 가면서 2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이 모두 5개잖아요. 그래서 1문제씩 무조건 나오고 의무적으로요. 한 군 하나가 2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실명법이 가장 내기가 쉽죠. 사례 문제가 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실명법은 또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요? 중개사법에서 또 나오고요. 중개사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 등기법에서 그러면 신탁 등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명법이 여러분 조금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여러분요, 중간생략형 등기 명시사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니까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먼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병 소유가 있는데 병을 뭐라고 한다?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지금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갑과 병이요. 계약을 하죠. 이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일단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고요. 그러면 병은 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뭐냐면 병한테 부탁해가지고 을하고 미리서 합의를 하죠. 을을 뭐라 한다? 수탁자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이요. 신탁자가 돼가지고요. 신탁자. 갑하고 을하고 명의를 을 앞으로요. 맡기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명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일 때는 뭐를 못해요?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명삭을 해지를 못해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무효일 때는 해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걸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있으면요. 여기 보면 2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4월 1일 날 해지를 한다면 해지. 그러면 해지를 오늘 2월 1일 날 계약했는데 4월 1일 날 해지를 해. 그러면 해지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죠? 언제부터? 해지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것을 장래라고 그래요. 장래 무효라고 그래요. 장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지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해지는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원상회복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무효는 뭐죠, 무효? 여기서요, 4월 1일 날 무효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 무효 이미 밝혀졌어. 그 계약이 무효다. 4월 1일 날 밝혀졌어.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해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유효인데 오늘부터 없애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지금 명상약정이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지금까지는 유효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해지란 말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해지란 말을 쓰려면 지금까지는 유효인데 이게 딱 전제가 돼야 돼. 오늘부터 이렇게 아웃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명시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란 말을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해지는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니까 받은 것을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그러니까 해지의 경우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어. 왜? 돌려줄 게 없으니까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논리적으로. 자, 됐죠? 첫 번째. 이게 여러분 의외로 이게 한 3번 정도인가 시험에 나왔어. 무효인데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 갑이요. 병한테 부탁해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해달라고 그래. 을한테 등기.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무효니까. 자, 여기서 문제예요. 매도인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매도인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지금 갑하고라고 명시상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왜 알고 있어요? 뭐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어디 가서 그래도 우리하고 다닌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으면요 저쪽 다닌다고 해주세요. 알겠죠? 이쪽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요.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하죠. 악이다. 왜요? 누구하고 지금 계약했어요? 누구하고 계약했냐고? 눈 없어요? 갑하고 계약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해야 돼요? 아니 그냥 묻는 거야. 누구하고 계약했어? 누구한테 등기해야 돼? 누구한테 등기했어?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갑은 그러면 갑하고 병은 갑하고 을하고 둘이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뭐 명시상이 뭔가 있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서
병은 을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뭐란다?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돼요? 이 을 앞으로는 등기가 무효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다? 결국 누가 소유자? 갑이다, 병이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병이 소유자가 된다. 왜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기 지금 봐. 갑이 지금 사가지고 병한테 사서 을한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래요. 그러면 자기가 소유자가 된 줄 알았더니 병이 또 소유자래요.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요. 첫 번째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날파리가 계속 코 아플려.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갔더니 계속 앞에 갔어요.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자기가 소유자한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면 병한테요? 돈 달라 말 못하죠? 계약이 지금 뭐다? 지금 갑하고 계약은 뭐다? 유효죠? 유효니까요. 뭐를 해달라고 해야 돼? 갑은 병한테 뭘 해달라고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지금 갑 앞으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자기가 을한테 해달라며. 그래서 병이 힘들게 해줬더니 계약이 등기가 무효가 됐어. 소유자가 아니면 또 병은 또 을한테 또 등기서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도리어 병이 지금 열받아야 될 때잖아요. 알겠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래서 병이요 더 열받는 거지 갑이 열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요 인내심 갖고 밥 한 끼 사주면서 다시 나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병이 을한테요 갑한테요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이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가 있어야? 등기가 있어야. 그런데요 만약에요 여기요 을이요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정은요 뭘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자. 법조문에요 갑하고 을하고 명상약정이 무효일지라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바로 뭐죠?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특별 규정이라고 그래. 원래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나도 소유자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뭐를 보면하고? 선악. 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뭐란다?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서요 병이요 을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 가담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수탁자는요 그럼 수탁자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가 안 되죠? 첫 번째 안 되죠? 두 번째 또 뭐가 안 된다? 또 하나가 안 되는 거 있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안 되고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지금 무효인데요. 지금요 무효인데 을이 지금 병한테 정한테 처분했죠. 그래서 정이 소유자가 돼버렸죠. 자 여기서 문제요.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병이 소유권을 잃게 되죠. 병이.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때 병은 을에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 없어. 왜 없어? 그렇죠. 병은 갑한테 이미 뭘 했다?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손해보려면 차라리 누가 손해다? 갑이 손해가 될지언정 병은 손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 병은 갑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아니다. 여기서 문제예요. 이제 여기 을 있죠. 을은요 갑과의 관계.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안 된다.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왜요? 횡령이란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게 돼야 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해야 돼. 돌려주지 않거나 자기가 먹어버리거나 팔아버린 것을 횡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요 등기가 지금 누구의 등기죠? 지금 현재 등기가 갑의 거예요? 병의 거예요? 병의 거잖아. 병의 거. 그러니까 병과의 관계에서는 횡령죄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있어도 갑하고 관계에서 갑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소유자도 아니죠. 갑하고의 관계에서는 횡령죄다 아니다. 이런 봐. 절도는 뭐냐? 절도.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쳐오는 것을 절도라고 그래요.
강도는 뭐가 강도죠?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강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횡령이라는 게 뭐예요? 횡령? 내 물건을 맡겨놨어. 맡겨놨는데 난 내 물건 지금 보관하고 있죠? 내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래.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 내가 맡겨놨는데 돈이 너무 궁해. 그래서 일단요 그걸 팔아먹어. 그걸 횡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걸 횡령죄다 이렇게. 배임죄는 뭐죠? 배임죄는 어떠한 사물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뭐죠? 혹시 여러분 은행 있죠? 은행 지점장들 구속될 때 뭐라고 그래? 횡령죄라고 그래? 배임죄라고 그래? 다 배임죄라고 그래. 은행 지점장들은 거의 대부분. 왜요? 왜 배임이라고 하냐? 이 은행의 지점장은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은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부실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친구가 좀 해달라고 한다고. 그럼 부실 대출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이 피해를 입죠? 그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중 매매했어요. 매도인은 제1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1 매수인을 위해서 등기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 말이죠. 제2 매수인한테. 그럼요 제1 매수인한테 뭐가 된다? 그 등기 사물을 그르쳤죠? 그래서 횡령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가끔 이제 학원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뭐냐면 학생들 몇 명씩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뭐죠 과외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그건 다 좋아. 뭐 우리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뭐 그 막을 생각 전혀 없거든요. 다 좋은데 왜요? 한 사람이라도 무슨 짓을 하든지 별짓을 해가지고 학교 가면 좋잖아요. 좋은데 나중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요 또 자기는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학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알겠죠? 그런 경우도 무슨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배임죄. 이해됐죠, 지금?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까다로워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횡령하고 절도하고 강도는 구분이 딱딱 돼. 두들겨 폈느냐, 안 폈느냐, 절도, 강도. 알겠죠? 맡긴 거를 돌려주지 않았느냐, 횡령.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것은 자기 앞으로 등기만 되어 있지 자기 소유는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누구 소유다? 병까지 또 가백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하고 관계에서 횡령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는 있어도 갑하고는 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렴이나 청구를 못하고 여기요 횡령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을이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뭐예요? 무효죠. 무효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인 등기는 첫 번째 말소를 하고요. 두 번째요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여기요 등기부요 말소 청구. 죄송해요. 말소 청구는 누가 해야 돼요? 말소 청구는 갑이 해야 돼요? 병이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 병이 해야 돼? 영역 벌려놨잖아요. 알겠죠? 갑은 누구죠? 소유자고. 갑은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는 어떻게? 직접.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병을 대위해서 이렇게. 그래서요 말소를 하죠. 그럼 여기 1번 병에서 2번 을 앞으로 을 등기를 말소하죠.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간다?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여기요 병이 누구한테 간다? 갑한테 이렇게 등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진정명의회복이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죠. 명의회복을 위해서. 여기요 1번요 1번 이렇게 병이죠. 2번요 을이죠. 그런데 병이요 을한테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요 병 앞으로 지금 왔죠? 그러면 4번요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이죠? 그럼 병이 갑한테 등기하면 되죠. 병이 갑한테 등기해줘야죠. 왜요? 갑한테 팔아먹었으니까요. 자 실체관계의 부합이라는 것은 뭐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 말이죠. 1번 병이세요. 2번 을인데요. 을이 뭐라고 하냐? 알았어 내가 그냥 갑한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주죠. 알겠죠? 팔아먹거나 그런 건 좀 드문 현상이고 이렇게 보통 해주죠. 이렇게 원래 을의 등기는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등기를 이전해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소유자는 직접인데 여기는 대위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말소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벌하면 제3자를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은요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가 된다. 등기가 있어야.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한번 보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형 등기 명시사항이라든가 계약 명시사항이라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하는 얘기지만 그림을 암기하라고.
그래서 그림을 암기해서 원래 여기는 지금 병이 매도이지만 다른 데는 갑, 을, 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러면 매도인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겠죠. 크게만. 그려놓고 나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형보다는 계약 명시학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0번 나왔다. 그러면요, 6번은 계약 명시다. 한 4번 정도, 3번이나 4번만 중간 생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최근에 시험에, 최근에.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52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시상 약정 줄거, 명시상 약정. 그것은 무효이죠.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럼 병이 지금 매도인이죠? 대금을 지급하고, 병은 갑의 부탁대로 줄거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이퀄 무효. 을 앞으로 이전 등기죠? 무효예요. 이게 작년 우리 기출문제죠. 무효라고 했어요? 무효해서 오케이. 자, 그럼 써. 그러니까 이전 등기에다가 무효라고 했죠? 이퀄 병 소유자. 병이 소유자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병에게서 X부동산을 매수했단 말이 있어. 매수. 찾았어? 매수 그러면 유효. 매매는 유효가 돼. 유효. 매매는 유효. 자, 1번. 갑과 을 사이의 명상 약정은 무효. 맞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OX. 지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단 말은 갑하고 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과 을 간의 명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아까 말했죠. 내가 갑과 병 간의 매수,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유효. 유효니까 말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은 병을 대위에서 뭘 한다? 맨 끝에 말소. 왜요? 갑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대위하여 말소. 대위. 그렇죠?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줄거 악의의 제3자죠.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 등기 동그라미 소유자죠. 소유자. 알았죠? 뭐를 부문하고 선악. 맨 끝에 써. 만약 적극 가담하면 무효. 만약 적극 가담하면 무효.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은 그렇지 않죠? 자, 53번이죠.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을 명의 줄 것이고 등기 무효. 여기 봐봐. X 토지 매수 동그라미 유효.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어.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어. 갑이 점유. 그럼 여기서 문제요. 갑의 점유는 자주 점유일까요? 타주 점유일까요? 이게 중요해. 갑은 누구죠? 신탁자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요. 갑이요, 병한테 돈을 주면서 을 앞으로 등기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등기 을 앞으로 했어. 근데 이 건물을 넘겨봐서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 갑이 하고 있단 말이야, 갑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점이다. 알겠죠? 수탁자가 타주이고. 여러분요, 갑은 자기가 이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 안 해? 당연히 하죠. 그래서 자주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번. 을은 갑에게 X 토지의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자기 게 아니니까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왜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요, 청구를 할 수 없다. 2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 병은 을에게 X 토지의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어떻게 청구한다? 병은 직접. 갑은 어떻게? 병을 대위해서. 병은 어떻게? 직접. 갑은 병을 대위. 됐죠, 지금?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도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 지금 현재는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요, 병은요 을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비용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아니죠. 이런 지문은 계약 명의 신탁에서 나올 뻔한 지문인데요, 아무 의미도 없는 지문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54번은요 법은 갑은 2016년 친구 을과 명상약정을 하고 명상약정 줄 것이고 무효. 병소유 X 부동산의 매수 유효.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이퀄 병소유. 병이 소유자가 돼. 자, 1번 을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OX X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2번 갑은 명의시탁을 해지 된다 안 된다? 해지 돼 안 돼? 왜 안 돼? 명의시탁이 무효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명의시탁이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된다고. 아시겠죠?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갑하고 을하고 관계는 명상약정이 무효이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4번 갑은 병은요 누구? 동그라미 현재 소유자. 병은요 저 명 끝에 보면 진정명이라고 되어 있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갑에게 이전 등기해야,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아서 다시 갑에게 등기를 해야 되죠. 간단하죠. 자, 5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사실혼 관계 줄고 사실혼의 명상은 무조건 무효가 돼. 사실혼은 무조건 무효가 돼. 법률혼도 무조건 유효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 법률혼의 경우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강제 집행의 면탈의 목적이 없고 법령상 제한의 목적이 없어야 돼. 그랬을 때 부부간의 명상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률상 부부라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이 유효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사실혼은 언제나 무효가 돼. 아시겠죠? 사실혼은.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이제는요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자, 지금부터 봐. 계약 명의 신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을 보면 이 중간 생략을 조금 보면서 그 다음에 계약을 봐야 돼. 사실 중간 생략보다는 계약이 훨씬 더 간단한데요, 시험은 계약 명의 신탁이 좀 잘 나와요. 자, 보시면 갑이요 우리 이것을 신탁자라고 그래요. 갑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금이죠. 자금요 10억 원을 주면서요 여기서 을이죠. 을을 뭐란다? 수탁자라고 그래.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을 해요.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이런 무효인 경우는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가 안 돼요. 해지가 안 돼. 해지가 안 되니까 여기서 갑은 을에게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수탁자한테 돈 주면서 이 병 있죠? 병집을 좀 사와라 이 말이죠. 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이 매도인은 선의일 수 있고 악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의 집을요 이 을한테 좀 사와라, 이것을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니까요. 만약에 이 병이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수탁자가요. 그래서 이 매수인 앞으로 이 병이요 등기를 해주잖아요. 등기. 그럼 이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오직 을만 소유자가 돼.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요. 오직 을만 소유자고요.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한테.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매도인이 선일 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면요, 매도인이 악일 때는 어떻게 악이? 이런 봐봐, 저기 중간생략. 중간생략에서 매도인이 악이죠. 악이면 뭐하고 똑같냐? 중간생략하고 똑같아.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하고 똑같아. 매도인이 지금 악이죠. 병이 악이란 말은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그럼 봐봐, 알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요,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무효. 알겠죠?
다음에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병이 소유자. 알겠죠? 저기도 봐봐. 중간생략도 우리가요,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인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매도인은 뭐다? 악이잖아. 똑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을은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요. 이 병은요, 대금을 뭐 한다?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다. 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악이잖아요. 이 사람이 악이면은 갑하고 을하고 명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어차피 병은요, 집을 팔고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의 계약 내용을 누구의 것으로? 갑의 것으로 하기로 뭐 한다? 합의해, 합의. 병하고 갑하고 합의를 해.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야. 알겠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요,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의일 때는 을만 소유자죠. 만약에 선의일 때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요, 갑이요, 갑이 을에게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다 안 돼요. 여기 을이 갑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다 돼요. 그러면 이 을은 갑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병의 집을 샀잖아요. 그런데 병의 집이요, 아직도 10억이에요. 그럼 굳이 내가 이런 집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원래는 1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10억을 굳이 돌려줄 필요 없이 집을 가져가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을이 스스로 갑한테 집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요, 그건 내 집이지 나한테 돌려달라.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해됐죠? 을이 스스로 주는 건 된다고. 근데 갑이요, 을한테 뭐라냐? 그 집 팔아서 돈으로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돈으로 달라.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안 돼. 이것을 계약명의사기죠.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여기 계약명의사건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계약을 했잖아. 계약, 매매죠, 매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요, 만약에 경매일 때, 경매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매일 때는요, 이때는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그래서 갑하고 명사가 있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그럼 무조건 경락인 을이 소유자가 돼요. 무조건 경락인 을이 소유자가 돼요. 이걸 공법행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법행위에서는 그것은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공법행위에서는 우리 사법상 관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죠? 무조건 경락받은 사람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경매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 을이, 경락인 을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지금 특히 요즘 최근에 이게 아주 많이 나오죠. 아주. 알겠죠? 경매로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계약명의사에서는 굳이 따지면은 선인 악이랑 이렇게 나누었어.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사건 무효니까 갑은 을한테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등기를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샀어요? 내 돈으로 샀어요? 내 돈으로 샀죠? 내 돈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됐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내 돈 돌려달라. 대금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해. 알겠죠? 청구할 수 있어. 이때 대금은 매매대금이죠? 여기에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매매대금이니까. 이러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시작? 그거죠. 알겠죠?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 시작?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 이 세 가지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 얼마 전에요, 법무사 시험이 또 쳤단 말이죠. 근데 법무사는요, 지문만 엄청나게 길고요. 지문만. 우리 내용하고요, 거의 유사해요. 알겠죠? 없어요. 내용이, 우리는 짧게 이렇게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는데, 거기는 판례 내용을 다 집어넣어. 한 12줄 정도 되게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12줄이 돼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그렇게 길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읽기가 더 편하죠. 길게 쓴 거 읽다 보면 강의한 게 생각이 다 나거든요. 이 말은 어디에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짧게 써놨을 때 문제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짧게 써. 이것들이요, 우리를 좀 무시해가지고요, 우리는 좀 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좀 더 긴 게 나아. 차라리 한 2줄씩 있는 게 낫다고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너무 짧게 써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암기가 안 됐으면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을 계약명의사기다. 그래서 계약명의사는 경매하고 매매를 구분해라. 그래서 매매할 때는 항상 매도인이 선이 닭이단 말이 꼭 있어. 특히 악일 때는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걸 알고, 선일 때는 무조건 매수인만, 수탁자만 무조건 소유자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명의사하고 중간생략하고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할 때는 뭘로 구별하면 될까요? 딱 봤을 때 이게 계약이다, 중간생략이다, 빨리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는 건 시험은 안 나와. 그래도 사례가 이것이 계약인지 중간인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은 항상 중간은 봐봐. 중간은 매수한 놈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한 놈이 절대로 등기를 안 해요. 중간은 갑이 매수해서 을한테 등기를 해. 항상 이런 구조예요. 갑이 매수했는데 을한테 등기를 맡긴다. 그런데 계약은요, 계약은 뭐를 줬단 말이냐. 첫 번째 돈 줬다. 돈을 주면서 사달라겠다. 이 말이 나와. 그런데 누가요?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해. 중간은요, 신탁자가 계약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 그래야 중간이죠? 중간생략이죠? 그런데 계약은요,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해.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이 돼서 계약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을 줬다는 말이 있거나 수탁자가 직접 매도인하고 계약을 했거나 그러면 계약명의사기예요. 그런데 중간은요, 항상 산 놈이 등기를 해, 안 해? 안 해. 엉뚱한 사람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래. 여자친구 이렇게 나와. 왜 남자친구는 안 나온가 모르겠어요. 알겠죠? 여자친구 이렇게. 그런데 꼭 여자가 또 팔아먹어. 정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팔아먹어. 왜 그 남자친구가요? 여자가 사가지고 남자한테 줘야 되는데요, 꼭 남자가 여자한테 줘. 그러면 꼭 여자가 또 팔아먹어. 알겠죠? 그걸 중간생략.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자 잘못하면 큰일 나. 자, 봐봐요. 55번. 자, 부동산, 죄송해요.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는 안 해, 경매. 경매 그러면 무조건 이건 계약명의사기예요. 경매는 무조건 계약명의사. 경매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상 줄과 무효.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 자신이 누구죠? 갑. 그러면 을 명의로 매각 허가 줄과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그러면 을만 소유자. 을만 경락받은 거. 이때 중요한 건 뭐죠? 매도인의 선의악이 따져 안 따져? 경매에서는 안 따진다고. 경매에서는 안 따진다고. 무조건 경락인이 무조건 소유자라고. 아시겠죠? 그 을 명의로 등기가 됐다? 당연히 을이 소유자다. 일반 갑은 을에 대하여 X 건물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누구만 소유자라고 해서 누구만? 을만. 갑 봐봐. 저기 봐봐. 갑이 을에게 하는 건 다 안 돼. 갑이 을에게 맨 위에 있잖아요, 지금. 있죠? 갑이 을에게 어쩌고저쩌고 다 안 된다고. 그런데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알겠죠? 다시. 자, 여기요. 갑은 을에 대하여 X 건물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 이득으로 건물의 소유권 반환 된단다? 안 돼. 안 된다고. 갑이 을한테 안 된다고. 을이 스스로 반환하는 건데, 써봐. 거기다가 을이 스스로 반환하는 것은 가능. 을이 스스로 반환하는 것은 가능. 가로 열고 닫고 대물변제. 이렇게 대물변제. 대물이 뭐죠? 대신 물건으로 변제. 여러분도 가끔 대물변제 하지 않나요? 누가 뭘 복사로 간다면 좋은 자료 가져와 가지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좋은 자료인지 모르지만 복사해놓고 나면 막상 또 볼 게 없어. 알겠죠? 왜? 공부하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이게 좋은 자료야. 그런데 내가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8월 말쯤 되면은 여기저기 자료를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8월 말 정도 되면. 학생선생님들은 우리 것만 보라고 얘기하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봐야 돼. 알겠죠? 그런데 보기 전에 꼭 물어봐, 제발 좀. 알겠죠?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중개사는 몰라도 책을 보면 좋은지 나쁜지는 0.5초 만에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내용을 몰라도. 딱 보면, 이렇게 책은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구성이라는 걸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알고 썼는지, 남의 걸 뺏겼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다 좋아. 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신탁자에서 계약명의사이든 중간생략이든 나오면, 아무튼 시험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계약이 나온다. 계약이. 알겠죠? 계약이 나오는데,
이 계약명사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지금까지는 계속요. 그러면 항상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아무것도 안 된다. 수탁자는 신탁자한테 된다. 그것을 말한다. 대물 변제다. 대물 변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사했는데 돈 내일 줄게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래? 아, 뭘 돈 줘? 그러면은 그 다음날 커피 하나 사오죠. 그래서 어제 고마워 하면서 커피를 줘요. 그게 뭐요? 어제 복사 비잖아요. 그걸 말한다. 그러면 내가 대물 변제할게 하고 투악 줘야죠. 알겠죠? 그걸 대물 변제라고 그래. 돈 대신에 뭘 준다? 물로 준다. 물로. 알겠죠? 대물 변제 이렇게. 알겠죠? 그럼 가끔 그렇게 하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번 갑과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시탁이 있다는 사실 알았다. 꼭 나오죠? 그러면 악이죠? 악이죠?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3번 틀렸죠? 4번은요.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요.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X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OX, X죠. 우리가 유치권, 계약명사에서는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여기요, 매각대금이 뭐죠? 매매대금이지 뭐예요? 매각대금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세 가지 시작.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세 가지는 무조건 안 돼. 아시겠죠? 자,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 재밌는 말이네요. 지금 현재 여기서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죠. 그런데 갑이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돈 주고 경락받아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주고요. X 건물을 점유하는 갑, 여기 줄거 봐요. 갑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자주점유. 알겠죠? 왜요? 갑은 비록 여기는 소유자가 을이지만 갑은 이것은 자기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돈 주고 했으니까. 돈 주고 사달라고 했으니까. 그럼요, 갑이요, 정에게 건물을 매도했어. 자기 거로 생각하니까 매도했겠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지금 누구 거다? 을 거죠. 그래도 갑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문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매각했어. 공유물 전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내가 말했죠. 닭똥집, 알겠죠? 유효이다. 무 아니고, 알겠죠? 왜 유효다?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다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는 전부 해줄 수가 없죠. 자기 지분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런데 신탁자는 자기가 소유자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건물을 처분하죠. 제3자한테.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알겠죠? 무효이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56번. 2019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상을 약정한다. 여기를 아주 착하게 해놨네요. 계약 명의 신탁. 무효.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 줄과 알고 있는 병 악이. 악이에요, 지금. 악이는요, 수탁자 을과의 계약, 수탁자 을 무효.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왜? 매도인이 누구니까? 악이니까. 알겠죠? 등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무효죠.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병. 중간생략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1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땡. 누가 소유권 취득? 누가 한다? 병.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갑은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갑은 청구할 수가 없어.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병이 을과의 계약 내용을 갑의 것으로 인정시, 병이 을과의 계약 내용을 갑의 것으로 인정시. 알겠죠? 인정할 때 그때요, 갑은 병에게 등기 청구 가능. 반드시 그 말이 있어야 돼. 갑은 병에게 등기 청구 가능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X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을이 줄고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말소 했어요? 병동그라미 병은 대금 반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무효니까 한 사람은 등기 말소해 줘야 되고 한 사람은 돈을 줘야죠. 알겠죠?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렇게.
4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 줄고 을이 정에게 매도 줄고 선, 악, 불문. 아까 우리 중간 생략하고 똑같아. 중간 생략 봐봐.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벌하면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죠. 그러니까 설령 계약 명의수탁을 병이 알았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을이 X 토지를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뭐가 된다? 침해가 된다. 침해가 되죠. 왜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알고 있는 병 그랬으니까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고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그런데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처분했죠. 그러면 누구의 소유권의 침해를 받아? 병의 소유권의 침해를 받죠. 알겠죠? 누가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요 57번 2019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줄고 개명의 신탁 약정 무효. 자, 그 다음 봐봐. 매수자금 딱 줬다고 돼 있죠. 이 말이 딱 나 박스에 매수자금. 이 말이 나오거나 경매가 나오면 이 말이나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갑과 약정대로 을은 명의 신탁 사실. 여기는 또 뭐라고 돼 있어? 모르는.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아는. 여기는 모르는. 그러면 선이네. 모르는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청구하고 체결하고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퀄 누가 소유자? 줘서 을 소유자. 을 소유자 이렇게. 수탁자가 소유자다. 을 소유자.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우리가 계약 명의상에서 이제 기본이죠. 명의상 약정 무효. 그러니까 명의상을 해지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매매 대금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주지 않는 데에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직접 등기를 이전해 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대물 변제 이렇게 얘기하죠. 1번 X 토지의 소유자는 현재 누구다? 을이다. 병이 아니고. 이 말이 맞으려면 앞에 문제에서 병이 악이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이죠. 지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이.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이 을과의 계약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 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러분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해서 비록 너가 사지만 너 앞으로 사지만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까 너 그 집 그 건물 수탁자 너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서 그 대금을 나한테 반환하라 이 말이죠. 신탁자한테.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저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맨 위에 봐봐. 갑이 을한테 꿍실하는 거 다 안 된다고. 알겠죠? 갑이 을한테 꿍실하는 거 안 된다고. 을이 갑한테 하는 건 된대. 갑이 을한테 하는 건 안 된다고. 왜? 누가 소유자니까 지금 현재? 을이 소유자니까. 갑이 을한테 그거 내 거니까 너 그거 제3자한테 처분해서 매매 대금 나한테 반환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갑의 친구 정하고 명의신탁을 해.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요 갑이 지정한 자기 갑의 친구 정하고 명의신탁을 해. 그러면 새로운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은 원래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여전히 소유자다. 을이 여전히 소유자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명의신탁.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지금 누가 지금 설치고 있어? 갑이 설치고 있죠. 갑이 을한테 어쩌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갑이 꿍시렁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자 4번은요.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야. 아들 아니라 아들 할애비라도 안 돼. 무조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 약정은 부부든 뭐든 일단 무조건 무효예요. 유효가 되려면 법령상 잔해피, 강제편 면탈,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부부간. 그 다음에 뭐다 또 하나 뭐다? 종종. 또 하나는 종교단체. 이것 빼고는 부자가 아니고 부부 사이고 뭐가 필요 없어. 일단 무조건 뭐가 된다 그런 말이 없으면 무효가 돼. 무효이다.
5번 만약 을과의 명sak 사실을 아는 병이 아는 병 2번 또 안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썼죠. 왜? 문제에서는 뭔데? 선인데 여기는 이제 악이다 이 말이죠.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과의 명삭은 뭐하고 똑같다? 뭐하고? 삼자간 명삭하고 똑같다. 삼자간 명삭 중간 생략형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만약에 병이 악이라면 중간 생략형하고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요 답이요 5번이니까 왠지 상당히 찝찝하죠. 이거 왜 5번이 답일까? 알겠죠? 왠지요 다른 것이 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기분에 알겠죠? 자 58번은요 2018년 개시된 경매 절차 경매 그럼 뭐다? 계약이네 계약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병소유 줄고요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갑은 을과 갑이 매각대금을 부담 누가? 갑이. 그러니까요 매도인이 아니 신탁자가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을이 경락받는다는 내용의 줄거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 무효. 이 약정에 따라 을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등기 을 소유자 을 소유자 그러면 이상하네. 을만 소유자 뭐를 불문하고 알겠죠? 매도인의 선악 불문하고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1번 갑을사의 명삭은 뭐다? 무효. 1번 틀렸죠? 2번 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밌는 말이죠? 보통 우리 뭐라고 나오죠?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지 이 말이.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을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없죠. 지금까지 앞에서 문제가 을이 소유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좀 더 한번 뒤집었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 3번은요 대내적 필요없어. 대내고 대외고 필요없어. 무조건 을만 소유자. 을만 소유자. 4번 을이 명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에게 줄고 정에게 을이 그럼 누구죠? 소유자죠? 정에게 그러면요 뭐를 불문하고? 엄폐물이니까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번 갑은 명상약정이 해지 동그라미 해지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미 명상약정이 무효니까 무효.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해지하지 못해 무효니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2번 3번 아니라니까요. 2번 3번은 무조건 수탁자만 소유자. 우리 대내 대외는 어디서만 나오느냐? 부부간, 종중간,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는 그때는요 대내 관계에서는 신탁자, 대외 관계에서는 수탁자. 거기서만 대내 대외가 나와. 알겠죠?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계약은? 수탁자만 알겠죠? 대내 대외 그러면 안 돼.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59번 이것은 이제 뭐죠? 이건 뭐죠? 딱 읽어봐. 이건 뭐예요? 구분소유적 공유네요. 구분소유적 공유. 뭐라고 했어?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 부분 면적 비율에 상하는 줄과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했다. 자 그럼 봐 여기요 이렇게요. 이 전체가요 갑의 거예요. 근데 갑이 뭐란다? 토지를 분할하죠.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봐봐. 특정 부분을 특정하여 일부를 특정했단 말은 분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요 이렇게 분할해서 이것을요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을한테 분할해서 이렇게 분할했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갑이 갖고 여기는 을이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편의상 어떻게 되죠? 지금 토지가 몇 개가 됐죠? 2개죠. 그러면 1부동산 1등기죠. 그러면 등기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요 여기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1번 이렇게 갑에서요 여기 2번요 갑은 3분의 2 을은요 3분의 1 이렇게 공유 등기했다 이 말이죠. 공유 등기.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다? 갑. 여기는 누구 거? 을.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토지는 뭐다? 구분 소유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것을 뭐란다? 상호 명의 신탁이다. 그럼 이 부분은 완전히 누구 거죠? 이 부분은 완전히 갑 소유죠. 갑 소유고 갑이요 무조건 뭐란다? 점유하고요.
갑이 무조건 뭘 한다? 처분하고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기 멋대로. 그 다음에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짓죠? 갑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면 뭐가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을이죠. 만약에 여기요. 을 토지를 병이 불법 점유하죠. 그럼 병이 불법 점유한다 그러면 제3자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취급한다? 공유로 취급해. 공유로 취급을 해. 그래서 공유로 취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 전체가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병이 침해하고 있다 이런 것하고 똑같아. 그러면요. 갑은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갑은 3분의 2고 3분의 1이죠. 원래는 을의 땅이 침해당하 있지 갑의 땅이 침해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요. 만약에 월세가 이 땅을 다 빌려있어 300 정도 된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자신의 지분 비율 얼마? 3분의 2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100만 원은 을이 청구하고 그래서 을이 청구하면요 다시 을은요 갑한테 그 200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가 완전히 특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아니요 구분소득 공유는 이미 토지가 뭐가 됐어? 이미 분할이 됐죠. 다시 분할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고 이 구분소득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면 그만두려면 어떻게 뭐를 해야 된다?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구분소득 공유가 제3자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요. 이건 완전히 갑의 거고 완전히 을의 건데 제3자 봤을 때는 이 토지 전체가 3분의 2, 3분의 1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와서 봤더니 여기가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아, 여기서 이 부분은 갑이 3분의 2고 여기 이 부분, 여기는 을이 3분의 1이고 여기는요, 여기는 을이 3분의 1이고 여기는 갑이 3분의 2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죠? 갑.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야? 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이때 이제 이것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분할된 걸 또 분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뭐라냐? 이 부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해달라.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고 을은 갑한테 3분의 2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났어. 3번. 그 다음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 번 분할이 됐으니까 공유물 분할, 뭐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더 이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갑은 을은요 갑에 대해서 줄거봐. 분할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없다. 그래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 알겠죠? 분할 청구를 못해. 2번은요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이 누구죠? Y 부분을 특정해서 을에게 되었죠? 이건 완전히 을 소유잖아. Y 부분 줄고 Y 부분서 온전히 을 소유죠. 을 소유니까 어때요? 당연히 갑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죠. 자기 멋대로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 부분은 완전히 갑이 점유하고 갑이 소유고 갑이 처분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니까요. 알겠죠? 자,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무슨 점이다? 자기 거니까 자주점이죠. 을은 Y 부분은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자주점이다. 4번 을은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한다. 갑 소유의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자기 땅에다가 남의 땅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전부가 다 무슨 관계다? 그거죠. 공유자로 취급하죠. 공유자. 그러니까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각자가 방해 제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구분소유적 공유.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우리 시험에 구분소유적 공유는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1번. 자요 60번 또 하나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죠. 1번. 일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적 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 소유 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 관계만 성립될 뿐 줄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봐봐. 여기 위치 및 면적이 특정이 돼야 돼. 알겠죠? 왜요? 온전히 각자가 단독 소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지. 자, 이번엔요.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기속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특정해서. 알겠죠? 왜? 아파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구분 소유. 특정해야 된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기속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요, 3번은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사람은 제3자의 방해, 줄고 제3자. 이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취급받는다? 공유로 취급받죠?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취급받는다? 공유로 취급받는다. 4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탁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줄고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하고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5번. 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맨 끝에만 보면 되겠네. 읽다 보니까 나오네. 공유물 분할 된다, 안 된다? 안 돼.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미 공유물이 분할돼 있어. 이미. 그러니까 분할을 청구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봐봐. 여기 딱 보면 여러분요, 봐. 여기 59번도 정답 1번이죠.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정답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분할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명의 신탁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뭐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을 등기하는 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딱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내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잘 모르겠어. 분할 청구 안 돼.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자신의 특정 부분. 그럼 뭐? 법정 지상권.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입판사판 모르겠다. 자요. 지분 이전 등기 무슨 관계? 동시이행.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 무슨 관계? 뭐다? 법정 지상권 성립.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62번 봐봐요. 갑과 을은 X토지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1번.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단독 동그라미 처분. 단독으로 처분을 해. 그런데 만약에요.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을의 방행이, 을의 갑의 특정 부분,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의 것은 온전히 갑의 것이고, 을의 것은 온전히 을의 거죠? 그런데 갑의 것인데 을이 간섭을 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요, 갑은 소유권으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각자가 단독 소유다. 2번, 3번.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줄과 병의 방해, 병. 제3자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갑이나 을은 둘 다 뭐로 취급받는다? 공유로 취급받는다. 공유로. 그래서 갑은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있다. 없다. 틀렸어. 4번. 정의, 제3자가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다. 골 때려. 그럼 봐. 죄송해요. 골 때리다 했어. 정의 누구죠? 제3자죠? 제3자가 지금 을의 지분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안 된다? 봐.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요, 땅이 있죠? 땅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분할됐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다가 땅이 지금 이렇게 분할됐잖아요? 이건 갑이고 이건 을인데, 그러면 제3자잖아요? 제3자 봤을 때는 이게 공유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경매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지. 만약에 을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됐다 그러면 어때요? 감정평가가 싸게 됐겠어? 비싸게 됐겠어? 싸게 됐겠죠? 그러면 그걸 알면서 정이 샀으면 정은 구분소유적 공유가 돼. 알겠죠? 그런데요, 이게요, 전체로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공유가 돼. 전체에서 3분의 1.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됐나 보죠?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과 정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얘기했죠. 이 땅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 말이지. 알겠죠? 여기 보면요. 여기 을 여기 이 부분만 딱 평가했느냐?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 그렇지 않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전체 토지에 대해서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만 평가됐느냐? 그러면 공유. 이 부분만 평가됐느냐?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뭐라고?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맨 끝에 뭐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조금 여기 25일 때 나왔던 건데요. 약간 어렵죠. 그렇죠. 자, 62번 이제부터 봐. 여러분 이제 62번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62번이 시험이요. 한 2번 정도 나와. 3번은 종중으로 나오고. 62번은 뭐냐면 여기 이제 줄고 여기 갑은 조세포탈 줄고 그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줄고 법령상 잔해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까지. 그래서 그걸 뭐냐 적법하게라고 써봐 이 말을. 한마디로 적법하게 이렇게. 알겠죠? 시험에 나올 때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이 아니고 그다음 배우자 을과 줄고 배우자 을과 명상 약정 약정 유효. 그다음에 을 명의로 등기 유효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요 지금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 신탁자죠. 신탁자고요. 을이 뭐다? 수탁자죠. 수탁자인데 이 두 사람이 뭐다? 명의신탁을 했죠. 명의신탁약정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다? 부부죠. 지금 부부가 어떻게 해요? 적법이죠. 적법하게. 그 말은 조세포탈, 강제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법하게 명상약정 유효. 유효니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라든지 또는요 말소 청구라든지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어. 둘 중 하나. 한번 볼까요? 말소 청구 한번 해볼까요? 지금요 1번 갑에서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을 등기 말소 해봐. 그럼 누가 앞으로 가? 등기가 갑 앞으로. 자 이전 등기 한번 해볼까요? 이전 등기. 이건 이전 등기는 진정명의 회복이겠죠? 1번 갑에서 2번 을한테요. 3번요 을이요 갑이요 이렇게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 그럼 누구한테 와? 갑한테. 갑. 그래서 이전 등기해도 되고 말소해도 된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어. 명사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니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을 앞으로요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유효이고요. 유효. 이 사람은 뭐가 다? 이 사람은 유효인데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돼. 이걸 대내라고 해요. 대내. 아까 우리 혹시 대내관계 대외관계 했었죠? 대내는 갑이 소유자. 그래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그냥 갑이 소유자가 돼. 여기는요. 이 수탁자가 이걸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그럼 병은 제3자죠.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고요. 여기서 뭐를 하게 되면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수탁자고 제3자 간에는 누가 소유자다? 을의 소유자로 취급을 받아. 을이.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로 취급받는다? 갑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을이. 이것을 대외관계라고 그래. 대외관계. 대내에서는 뭐죠? 신탁자. 대외는 수탁자 이렇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고.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을 부부간, 종중간,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한 번은 부부간, 한 번은 종교단체라고 나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종중이 나왔다. 종중. 2번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상 조세포탈, 강제표 면탈, 법령상 잔해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그럼 우리가 부부는 누구를 부부로 하느냐? 혼인신고가 돼 있어. 법률상 배우자. 혼인신고가 돼 있는데 둘이 이혼을 했어. 그래도 여전히 유효이다. 일방이 사망했어. 그러면 상속인과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이다. 알겠죠? 사실혼 배우자 안 돼. 혼인을 했다. 그때부터 유효이다. 이혼을 했다. 여전히 유효이다. 일방이 사망했다. 여전히 유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자, 1번 볼까요?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지금 뭐요? 을하고 갑이죠. 을하고 갑을 대내라고 그래요. 을하고 갑 중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갑이. 그러면 여러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라고? 갑이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남의 걸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 그래서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볼 수가 없다.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볼 수가 없다. 아시겠죠? 3번 정의. X 토지를 불법 점유한다. 정의. 제3자가 정의. 그러면 갑은요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 된다 안 된다? 정 그러면 누구죠? 제3자. 대외죠. 대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니까 을은 직접 방해배제. 그런데 갑은 을을 대위해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 따라서 3번 옆에다 써. 신탁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 X. 그러면 신탁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이렇게 돼 있죠.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에 뭘 했다? 적극 가담. 우리가요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5번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이렇게 됐죠.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똑같아. 지금 여기요. 여기 지금 또 뭐죠? 배우자한테 또 했죠? 저기 보면 1번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다. 병. 을이 수탁자가요. 수탁자고 제3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 그래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한다? 취득한다. 1번 틀렸죠? 2번 제3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죠. 불법. 제3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 따라서 갑은 소유자로 취급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직접 방해배제, 대위해서 방해배제. 대위해서 갑은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직접 안 돼. 3번 을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했다. 이전. 을의 등기가 병에게 이전이죠. 병.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구를 기준한다? 을. 그래서 갑은 직접 병에게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진정 명의를 하든지 해야지. 갑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해서 명의시탁을 해지할 수 있죠. 왜요? 명의시탁은 유효니까 무효니까? 유효.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그러면 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 지금 명의시탁이 해지가 됐죠.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로 했죠. 그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든지 또는 이전 등기 청구. 판례가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5번 갑이 명의시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므로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을이 또 정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일단 회복되기 전에는 정병 그러면은 누구를 소유자로 봐? 을을 소유자로 보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아시겠죠? 자, 종중이도 똑같아. 종중. 자, 1번 을이 누구죠? 수탁자. 여러분 수탁자는 언제나 무슨 점요? 타주 점요.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을이 평온공일하게 10년간 토지를 점유해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2번 제3자가 불법 점유. 제3자가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 그러니까 갑은 직접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을 대위해서 청구. 그 다음에 3번 갑은 명의시탁 약정이 갑하고 을하고는 유효죠. 그래서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다? 해지하고
뭐에게 해서? 소유권에게 하여 주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3번 맞죠? 4번.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등겠죠? 을이, 수탁자가 병에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 병이 만약에 적극 가담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병은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5번. 을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수탁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의수탁자 두 가지 안 돼. 뭐 안 돼? 첫 번째 명의수탁자 두 가지 안 돼. 뭐? 취득시효 안 돼. 타주점유니까 또 뭐가 안 돼? 법정지상권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틀렸고 취득시효가 성립한다 틀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65번 부동산 실명법이죠.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사건 적용받지 않는다 틀렸어. 우리 실명법은 뭐라고 되냐면 소유권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다 명의사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여기서 문제, 저당권을 명의사건할 수 있어 없어? 저당권 명의사건할 수 있냐고 없냐고. 내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죠? 이것은 다 뭐가 된다? 명의사기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저당권도 부동산에만 되죠. 부동산에만 저당권이 된다. 알겠죠? 2번 채무 변제를 담보 줄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이것을 부동산 양도담보다. 그래서 한번 봐봐요. 자, 지금부터 여기 봐. 우리가 명의시탁이 아닌 것이 4개가 있어. 뭐가 있죠? 자, 2조에 나왔어. 2조에 실명법 제2조에 명의시탁이 아닌 것. 명의신탁이 아닌 거 4가지가 있어. 명의신탁이 아닌 거 4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가등기 담보. 또, 자, 두 번째, 부동산 양도 담보. 근데 뭐라고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뭐요? 상호 명의신탁. 방금 했죠?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고분 소유적 공유. 네 번째는 뭐? 오케이. 신탁법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또는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금법이라고 그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이것은 명의사기 아니에요. 명의사기 아니라고? 그럼 명의사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사건 유효 무효? 명의사기 아니니까 유효 무효? 유효니까 실명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실명법이 적용 안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럼 넷 중에 하나이다. 다음 중에서 명상약정이 아닌 것은 넷 중에 하나이다. 다음 중에서 언제나 유효인 것은 유효 넷 중에 하나이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상호 명의사기다. 상호 명의사건 명의사기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나 유효이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양도담보 가등기라면 가등기 담보. 알겠죠? 이것은 유효이다. 유효. 명의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명의사기 아니다. 언제나 유효이다.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가지는. 그 다음에 양자간 등기 명의사기죠. 양장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자 명의상약정 줄고 명의상약정은 무효예요. 무효. 명의상약정은 무효니까 뭐를 해서 해지를 동그라미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맞죠? 4번 3자간 등기 명의상은 중간 생략이죠.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해주죠. 스스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를 줄고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자진해서 스스로 그걸 뭐라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 우리가 아까요 중간 생략형에서는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 해보를 할 수 있고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런 말을 썼죠. 실체관계 부합은 수탁자가 직접 신탁자한테 이전 듣게 해줄 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됐죠. 5번은요. 명시상약정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 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선, 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해. 그 말은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으면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있다. 알겠죠? 정답 몇 번? 몇 번? 3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용권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상 명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무효인 명의 신탁 등기가 행해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을 해서 혼인. 그런데 바로 밑에 줄고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어. 그럼 언제부터 유효? 언제부터? 그때부터다? 지금부터다? 언제부터? 그때. 그때가 뭐죠? 혼인한 때부터. 혼인한 때부터. 알겠죠? 유효가 된다. 혼인한 때부터. 그 다음에 1번 틀렸죠?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뭐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명의 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나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아니다. 맞죠? 3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줄고 그럼 명의신탁약정은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맨 끝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4번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줄고 목적 없이 그러면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부부간, 종중하고 종원, 종교단체와 산하단체 간의 명의신탁약정과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은 유효. 플러스 물권 변동도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요. 신탁자는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줄고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 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이고요. 지금 이 정도 문제를 풀었는데 나중에요.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를 놨는데 못 푼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물어보냐? 가등기 담보로 보도록 그렇게 했어. 가등기 담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